안녕 여러분, 지윤입니다.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 커리어에 대한 회고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커리어를 한번 쭉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 3년 동안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가 처음으로 최종 합격한 곳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70개 정도의 서류 제출과 30개 정도의 서류 합격, 그리고 5곳 정도의 최종 면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붙게 된 거죠. 처음 방송을 했던 게 농구장에서 리포팅하는 거였는데 그 리포팅을 위해서 직전 연도 경기 1년치를 다 보고 엑셀에다가 선수들 특징이나 팀이 잘하는 점, 미디어 인터뷰 기사 같은 거를 싹 정리를 했었어요. 구단별로. 스포츠 아나운서는 현장 리포팅 나갈 때 스스로 원고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농구를 제대로 봐본 적이 없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농구 시즌이 끝났고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프로그램에 목소리만 출연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가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한 선배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자리를 비우게 되셨는데 제가 그때 대타로 야구 프로그램의 MLB 부분 하이라이트 MC를 맡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방송을 좋게 봐주셨는지 선배가 돌아오셨을 때도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카톡으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아라 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이때 이야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인가 강북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청장 취임식 행사를 맡아달라는 연락이었는데 그게 제 생애 첫 행사 진행이었거든요. 근데 취임식 행사라고 하면 정말 행사 중에서도 큰 행사예요. 규모가 거의 600명 넘게 오고 또 정치인분들도 많이 오니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았던 행사였는데 제가 그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4년 정도 구청의 굵직한 행사들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행사 경력을 좀 많이 쌓아서 데모데이 같은 행사나 스포츠 행사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프리랜서로 되게 불안하고 무서운 날들도 많았어요. 하루에 행사가 2개 있는 날도 있는데 어느 날은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이 아예 안 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게 일주일 지속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불안함 속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내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는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예전에 영상으로 제가 아나운서를 꿈꿨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저는 정보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재밌고 뿌듯해서 그 직업을 꿈꿨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댓글에서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악플이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겼었는데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진짜 내 마음인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이 오히려 제가 이제 아나운서 공채 지원을 그만둔다 라는 결심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제가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서 꿈을 꿨던 거라면 아마 포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치만 저는 진짜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끝에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했을 때 뿌듯하고 재밌는 일들을 다양한 형태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것도 그렇고 현재 드림메이트라는 온라인 스피치 교육 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진로 강연 같은 걸 가도 학생들한테 명사가 아닌 동사의 꿈을 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명사잖아요. 명사의 직업을 갖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게 동사의 꿈을 꾸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드림메이트를 운영하면서 교육 쪽에 더 관심이 생기고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벌써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종강을 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과 경영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쌓아서 추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피치 업체를 운영해 보는 게 저의 꿈인데 이게 학원의 형태가 될지 잘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때도 언론홍보영상학부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때도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가 아이들의 미디어 교육이었거든요. 비판의식 없이 알고리즘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는 그런 게 너무 문제다. 근데 크리에이터나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망칠 순 없으니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저는 스피치 교육이 어렸을 때 행해지면 정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쉬워지고 수월해지는 것들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저도 스피치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니까 제가 커리어를 확장하거나 커리어를 전환할 때 훨씬 수월했어요. 행사 진행에서 계속 재섭외를 받아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스피치를 가르치는 행위는 물론이고 사업 마케팅을 할 때 릴스나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말하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 면접 볼 때도 전혀 떨리지 않더라고요. 워낙에 그런 면접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떨리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오고 해야 되는 말까지 다 하고 와서 결과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드림메이트에서 새롭게 클래스를 열게 됐는데요. 말 잘하기 특별 코스입니다. 진짜 직관적이죠. 기존에 운영하던 파이널 스피치 팀을 리뉴얼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거의 심화 버전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엔 완전히 바꿨습니다. 말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표현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나의 말을 상대방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을 쓸 수 있는지 그냥 일반인 분들이 아나운서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실생활에서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하기 레벨을 아예 올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데모데이 행사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그때마다 공교롭게도 전달력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대표님들이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수상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걸 말로 전하지 못하면 반쪽짜리거든요. 말하는 건 후천적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인풋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걸 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게 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인풋을 20일 동안 저희가 떠먹여 드릴 거예요. 리뉴얼 기념으로 저희 쿠폰 혜택도 준비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제 커리어를 한번 쭉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막 거창하게 큰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치만 아까도 말했던 그 동사의 꿈이라는 저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이야기 나눠요. 안녕.